자, 자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치유 상담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치유 상담은 10회기에 걸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자살 위기라든가 고위험군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지금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일단 첫 회기부터 1회기부터 치유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을 넘긴 뒤에 추후에 지속적인 상담 계획을 세워서 구조화된 그런 상담 또는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치료 회복을 도울 수 있겠습니다. 자, 성폭력 피해 직후 지금 굉장히 매우 흥분되고 격앙되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전복되어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피해자의 감정을 먼저 안정시켜야 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함께 분노하면서 분노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분노를 피해자가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이런 네 단계, 피해자를 안정시키는 단계 우선이고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과 함께 분노해 주는 거 두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분노의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적극적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온전한 대상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 충격으로 호소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담은 어떤 대응을 할지, 치유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네,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발생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누구냐? 대상은 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연령대 여성 또는 남성도 일부 그럴 수 있다라고 망라하고, 어떤 특정한 여성들만 겪는 피해가 아니라 그런 점 등 성폭력 범죄의 실태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폭력이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폭력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된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인지가 되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자책감, 비난감으로 매우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자책할 수 있어요. 내가 문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때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때 가해자를 믿고 따라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심하게 자신을 자책하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시각이다. 가해자 중심적인 시각이다. 이런 생각들은, 이런 예들은. 그래서 이거 지금 하는 것은 가해자 중심 시각이다. 이것을 내면화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자책감이 온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러한 시각으로 자신의 피해 경험을 자신은 해석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어,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취약한 상황에 빠뜨리거나 당초 그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노린 가해자의 계획적인 행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분노의 방향이 올바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 치유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고의적으로 피해자가 취약한 상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또 계획과 고의로 그 상황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예, 그 가해자가 계획한 행위에 빠져든 것이다. 예, 빠뜨린 것이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를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분노의 방향이 가해자의 행위이지 피해자 자신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가해자의 행위로 분노의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굴욕감이나 모욕감 등으로 힘들어할 때
자, 유발 과정을 보면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모욕적인 욕설을 듣거나 불력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공포나 완력에 의해서 제압되어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바로 불력감이나 심한 모욕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담원은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자존감이에요. 피해자의 자존감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한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기억하고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비난하고 분노할 수 있도록, 제대로 분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피해자가 그리고 수치심을 호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폭력 시 수치심의 감정은 무엇이냐라고 먼저 보면, 수치심은 피해를 당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감정입니다. 이 부끄러워하는 감정으로서 성폭력이라는 부끄러운 일로 자신이 지금 더럽혀졌고 여성으로서 가치가 떨어졌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은 어떤 시각일까요?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성폭력을 인권 침해된 범죄로 보기보다는 여성으로 겪는 성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이 성폭력 범죄는 뭘로 봐야 됩니까? 인권 침해다. 여성으로서 겪는 성 문제보다도 인권 침해 문제다.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이 감정을 인식하면서 수치심에 대한 다른 방향으로 시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자신이 피해를 해석하지 않도록, 이 얘기는 뭐냐면 자존감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상담이, 치유 상담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음으로 거부 의사 표현 등 자기 주장을 못한 거에 대해서 심하게 자책할 때, 자, 이 치유 상담의 핵심은 뭐냐면은 첫째, 자기 주장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보통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가해자와 권력 관계에 있었거나 아니면은 낯선 상황에 처음 노출되어서 지금 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을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성적 주체성 없이 살아온 그런 경험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폭력적인 그런 성관계가 만연된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상담자는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